102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계정별 원장 중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자산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옵니다.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오고요. 왜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는 어느 변에 온다? 대변에 와야 된다. 틀렸습니다. 차량 방구는 자산이죠. 자산은 어느 변에 와야 돼? 차변에 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선납세금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임차보증금 자산이죠. 맞죠? 2번 문제.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잘 나오는 문제죠. 영업손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이익 얘를 말하는 거죠. 영업이익은 얘 영향을 미치려면 요 위에죠. 요 위에 애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판관비 구분하는 거죠. 판관비와 얘 둘이와 얘를 구분하는 겁니다. 판관비 뭐죠? 비료, 그죠? 세금과 공과. 예. 자, 1번 급여, 그죠? 예. 급여, 접대비, 감가상각비, 판관비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예. 이자 비용은 여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죠? 밑에 있으니까. 영업이익은 요 위에 있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 3번 문제. 자, 다음 재무제표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A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정보 제공. 이거는 뭐죠? 손익계산서입니다. 맞죠? 예. 해당 기간의 경영성과 나타낼 뿐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4번 문제. 빈칸에 들어간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예, 답은 1번이 되죠. 예, 이게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현금성장사는 뭐죠? 현금성장사는 3개월이죠. 3개월 이내. 그러면 현금성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 장기 금융상품은 1년 이상 되겠죠. 5번 문제.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는? 예. 자, 먼저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나와 있네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잔액은 차변에 오고 기말잔액은 대변에 와야 한다. 왜? 자산이니까.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 얘는 부채죠. 부채면 대변이 기초에 들어가고요. 차변에 기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발생한 외상매출금. 우리 상품 외상매출하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매출이죠. 예, 매출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죠. 매출액 차변에 500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반대죠. 대변에 들어가고요. 4만원. 그러면 현금 회수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수 대변이죠. 이거 얼마냐? 차변 합계가 700, 대변 합계도 700. 그럼 얼마죠? 396만 원 되겠네요. 답은 3번. 6번 문제.
자,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의 순주법입니다. 바르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죠. 이게 뭐냐?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 그죠?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내보낸다. 이런 의미죠. 후입은 최근에 들어온 걸 내보낸다. 이거는 뭐야? 거꾸로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 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한다. 자, 어, 기말 재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말이 오래전에 예전에 매입했던 것이 기말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물가가 이래 상승합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뭐죠?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죠. 이게 선입이죠. 순서대로 나가. 그죠? 근데 후입은 뭐야? 최근께 나가죠. 그죠? 최근께 나가는 게 여기 후입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가면 결국은 재고는 뭐죠? 얘가 재고로 남죠. 후입의 재고가 됩니다. 후입의 재고, 기말 재고죠. 후익의 기말은 옛날 거죠.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월 15일, 여기가 1월 31일. 그죠? 후입은 얘가 재고로 된단 말이에요. 후입의 재고가 됩니다. 선입은 뭐가 재고되죠? 뭐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남아? 얘가 남죠. 선입의 재고죠. 선입의 재고, 뭐 기말 재고. 그래서 후입은 기말 재고가 옛날 것으로 평가된다. 후입의 재고, 옛날 과거의 원가로 평가하게 돼 있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무슨 말이냐? 자, 요 기말 재고 있죠? 볼까요? 자, 기초 플러스 마이너스 기말이죠. 그럼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죠. 이게 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할 때 후입의 재고는 뭐라고 여기 있죠. 후입의 재고. 어떤 기나 비싼 기나마 싼 기나마. 선입은 비싼 게 기말이 되고요. 후입은 싼 게 기말이 됩니다. 후입은 싼 게 뭐 기말을 적게 평가하는 거죠. 기말이 적어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매출액에서 빼면 이익은 어떻게 돼? 적어지겠죠. 그죠? 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거죠.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되죠. 그죠? 후입은 얘가 남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선입은 얘가 남죠? 선입은 얘가 남습니다. 기말을 과대평가되죠. 기말이 과대평가되면 매출원가는 적어지고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게 돼 있다. 반대죠? 선입과 후입은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답은 1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유형자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만한 지출들. 그래서 얘들은 자산으로 처리하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보수.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자본적 지출이에요. 엘리베이터 자본적 지출이죠. 증축 자본적 지출입니다. 피난시설, 예,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 맞겠네요. 조명기구, 안에 형광등 바꿨다 이런 거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 기계장치를 처분합니다. 감가상각 요계획은 다른 자료가 남아있죠. 자, 요 분계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순서 대변의 기계장치 1, 68만원 지도원가죠. 그 다음에 2, 감가상각 요계획 얘가 얼마냐. 3. 처분가액이 77만원이죠. 현금 받았겠지. 처분이익이 4, 45만원이랍니다. 그럼 답 나왔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그러면 36만 원 나오겠네요. 36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 2, 3, 4 순서대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9번 문제. 옳은 것은 자 뭐냐? 현금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해야 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돈이 입금되었죠. 입금되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야. 가수금이죠. 가수금. 답 4번 되겠네요. 내용 불명의 송금액. 현금은 입금은 되었지만 불분명하다. 그죠?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예, 가수금 되겠습니다. 이건 반대로 지급한 거고요. 10번 문제.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A.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키로 한다. 한 달 후에 지급하면 차변의 상품 외상매입금 대변에 기재되네. 그죠? B.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외상매입금 현금 차변에 기재되죠? B. C.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합니다.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차변에 기재해죠.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아니죠? 외상매입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와 C. B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죠? 어떤 계정금액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뜻이 되죠. 기업주, 우리가 보통 기업주 이러면 이제 인출금이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 답 인출금이 됩니다. 인출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 됩니다. 그렇죠? 평가 계정으로 기말에 대체한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표이사가 기업주가 돈 가져갈 때는 어떻게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하고 인출금 100원, 현금 100원 하고 인출금을 나중에 정리합니다. 만약에 기업주가 원위치 하면 되는데 원위치 못했다. 그럼 뭐다? 자본금에서 차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출금을 자본의 차감 항목, 자본금의 차감 항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리면은 그죠? 종업원의 회식 비용 뭐죠? 복리후생비, 후생비, 판관비죠. 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기부금이죠. 영업외 비용.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예,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과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수익과 비용, 손실과 이익을 따지네요. 1번에서는 뭐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일단은 감가상각 비용이죠. 내역용수 몇 년? 5년분의 지도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 이래 되죠. 그럼 계산하면 20만 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죠. 비용이죠. 판관비입니다. 비용 20만 원 발생, 그리고 이자 수익 10만 원 발생. 두 개 있죠. 그럼 뭐야? 손실 10만 원 되겠네요. 답은 2번. 이해됩니까? 비용 20, 수익 10, 그럼 손실 10만 원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험료는 얼마인가? 기말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처음에 지급했을 때는 4만 원이죠.
그럼 보험료 4만 원, 현금 4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4만 원 같겠죠. 그런데 이 중에 만 원이 선급된 거랍니다. 그럼 만 원 빼야 돼. 무슨 말이냐? 만 원은 내년 거야, 올해 거 아니야. 올해 거는 얼마? 3만 원이야. 3만 원. 2번이 됩니다. 결산 때 분개하는 거죠. 예. 올해분, 당기분. 이게 바로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당기 발생된 것은 3만 원이야. 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미치겠는가?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수익은 우리가 좀 좋다라고 느끼죠. 예, 수익, 우리 자산. 이래서 반대편에 있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비슷하죠, 그죠? 예, 자산, 수익. 자, 수익이 증가한데, 그러면 자산도 어떻게 증가해야 되죠? 수익이 커지면 자산도 커져야 됩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 감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부채? 부채는 빚이죠? 부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 부채는 감소가 되겠죠. 증가 아니겠죠. 그죠? 얘는 서로 반대 개념이겠죠. 수익이 커지면 부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면은 자본도 비슷하죠. 순재산, 순자산 얘도 증가가 오면 좋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